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정한입니다. 예, 장재영입니다. 일단 애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국가고시 어떻게 됐는지. 아, 네.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인정해준 세탁 기능사가 됐습니다. 진짜예요? 네. 아니, 합격증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택배도 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카톡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택배로요? 택배로. 그렇군요. 그럼 그게 성적도 나오나요? 네, 당일날 공개해주고요. 합격, 불합격 나오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 신청을 하면 요즘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종이 쪽지라는 게. 그렇죠. 보통 보면은 뭐 면허증도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듯이 예. 번호는 공개되는데 본인이 신청하면은 택배로 증서가 옵니다. 예. 아니 근데 궁금해요. 몇 점 맞으셔서 합격하셨는지. 네, 점수는 미공개로 하겠습니다. 딱 하신 거 아닌가요? 간단. 네. 아직 늦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국가고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탁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것처럼 예. 그 국가고시 중에 세탁 기능사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서 경쟁률이 10,000대1이 넘는다는 엄청난 자격증이죠. 경쟁률은 엄청나지만 합격률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률도 높군요. 네네. 그래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자격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자격증 자체가 본래 기능보다는 그 외국인들이 그 비자 연장을 위한 그런 자격증을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요. 예. 있긴 하지만 특별히 내놓기는 자랑스러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근데 무지 자랑하셨잖아요. 들어오면서 합격했다고. 나 합격 먹었어 이러시면서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땄으니까 잠깐은 기뻐하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뭐든지 따면 기분 좋죠. 그러니까요. 운전면허 그거 합격했을 때도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도 그 딱지 고수를 땄을 때 얼마나 좋아. 그거 자격증이 아니잖아. 어쨌건 따면 좋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패션 시장에도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다. 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각 상품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작 패션 시장에서도 가짜뉴스들 말 그대로 그 소비자를 속이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랑 좀 달리 유난히 패션 쪽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 지향적인 내용이 95%, 소비자를 위한 기사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글쎄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패션 시장은 거의 정말 업체를 위한 진짜 거의 모든 기사가 도배되다시피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작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기사는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불진에만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경불진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청취자분들이 그렇구나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듣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브랜드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정작 그 사람들이 소비자를 위한 제품들은 거의 출시를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두 분께서 방송해 주셨던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미국 회사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정작 소비자를 위한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한 군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 하나하나 정성을 다 들여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또 거기에 남는 이익을 또 다시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그렇죠. 그런 착한 기업. 예, 자기네 제품 사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기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살 필요 없이 잘 관리해서 입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한국 패션 업체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소비를 일으키는 쪽으로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가 이제 광고주가 돼가지고 그 잡지
신문 이런 걸 총동원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계속 뿌리는 거죠. 그러면 정작 소비자들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왜 구분하기 힘드냐? 어려운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패션이라고 하는 쪽이 특수한 분야고 또 뭐 어려운 영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뭐 쉬크, 엘레강스, 아하. 뭐 TPO, 스파 우리가 듣는 모든 패션 단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계속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정작 소비자들은 그래서 그런 소리 말고 그래서 뭔데 뭘 사라는 건데 결론만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결론을 이래서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브랜드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유난히 브랜드가 잘 먹히는 이유가 그거겠죠. 예. 엘레강스는 예. 앙드레김 아저씨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 앙드레김이 사실은 패션을 대중화시킨 그런 장본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쉬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그러니까 패션 의류죠. 의류 쪽에서는 괜히 어려운 말로 그다음에 뭐 일부 모델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그게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고 되게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그렇죠. 그런데 다 한국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당구 용어도 다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아하, 그렇죠. 예. 제가 뭐 오늘 주제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고 앙드레 아저씨 얘기가 나와서 방송국 이제 출입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저분은 원래도 말투가 저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카메라 꺼지면 야 이 새끼야 막 원래 남자의 목소리가 걸걸하게 나온다고. 오,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을 직접 말해 본 그러니까 말은 몇 마디를 해봤는데 말투는 방송에서 나오는 말투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 안 나갈 때 어떤 말투나 이런 거는 잘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만나는 애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놀래거든요. 저희는 방송 목소리랑 평상시 목소리랑 똑같대. 근데 반대로 알죠. 반대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근데 앙드레김 선생님은 방송 목소리랑 평상시 목소리랑 다르다. 그래서 사실 그분이나 뭐 진태욱 씨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패션을 대중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이외에 그분들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공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막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단순히 소재도 볼 줄 모르고 패턴 쪽도 모르고 그런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된 데 비해서 그분들은 옛날 재래시장 때부터 직접 몸으로 뛰면서 배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예. 자기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똑같은 옷, 신발을 계속 입었거든요. 네. 근데 앙드레 아저씨는 그래도 디자이너인데 왜 그 흰 옷 펜싱할 때 입는 옷 같은 그거를 왜 계속 입는 겁니까? 근데 그 옷도 같은 하얀색 옷이라고 해도 세 벌 네 벌을 하루에 계속 교체해서 입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벌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않고요. 입지 않고요. 그때그때 행사나 이래서 장소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 있습니다. 같은 하얀색 계통이라고 해도. 어허. 그게 자세히 보면은 다른 옷이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스타일도?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군요. 이제 하얀색 옷들이 많기 때문에 왜 맨날 하얀색 옷만 입나라고는 하지만 각각 행사에 따라 각기 옷을 계속 바꿔 있습니다. 하얀색 옷이 때가 잘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으면 때가 까맣게 끼게 되는 거죠. 블랙도 있고 예. 뭐 골드도 있는데 왜 하필 흰색일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패션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하얀색 계통의 옷을 입더라도 의류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성이거든요. 그 사람에 맞는 스타일이 자기가 제일 편한 옷을 입는 건데 지금 한국 패션 쪽 같은 경우는 획일화 너무나 일관되게 획일화되는 쪽으로 많이 가버리게 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만 가도 옷 되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입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옷을 입나 할 정도에.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올겨울 보시면 아시겠지만 롱패딩 그냥 그렇죠. 주야장창 롱패딩 어그 인기 있을 땐 주야장창 어그 그러니까 이제 획일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은 점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씩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쪽이겠죠. 그거에 비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잡지나 신문 같은 경우가 패션 업체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대별하는 그런 쪽으로 너무 획일화된 쪽으로 기사를 몰아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패션 기사에 대한 어떤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오늘 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가짜 뉴스 사례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맞습니다. 게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뭐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는 기사 형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의 눈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예.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한다면 비싸게 산 100% 오리털 패딩 뜯어보니 솜털. 어. 예, 채널 A라는 예. 매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예, 예. 그거는 바람직한 기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실제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 자체로 보면은 사실은 마치 다 예를 들어서 솜털을 쓰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또 내용 자체도 몰아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는 되게 잘 쓴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한쪽 방면만 부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모든 다운 제품들이 그렇게 취급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 아닌 것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리털 다운을 안에서 보시면은 충전재 1, 충전재 2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예. 충전재 1은 그러니까 오리털, 솜털, 깃털 80, 20. 그다음에 충전재 2 하면 폴리에스터 100%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대부분의 옷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중저가 제품들은 그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모자 부분을 폴리에스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 그럴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100%를 거기다 썼단 소리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롱패딩 같은 경우에는 패딩의 맨 밑부분에다가 폴리에스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윗부분에다가는 오리털을 넣고.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등판에다가만 오리털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충전재 1, 충전재 2라고 써 있으면 그게 어디에 썼는지는 사실은 뜯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충전재 한 가지로만 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100% 오리털이 맞는데 그 안에 그 라벨을 보시면 충전재 1, 충전재 2라고 섞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썼고 그 다음에 오리털과 그 폴리에스터 솜을 같이 써가지고 썼는지조차도 구분하기가 힘든 거죠. 아하. 그런데 그 기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건든 건 맞는데 예.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리털과 폴리에스터 솜, 플라스틱 솜을 같이 섞어버린 거를 쓴 거죠. 실제 그 다운 업체들도 그런 제품들이 나와요. 예, 예. 100% 오리털 제품이 있지만 거기다가 뭐 발열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솜을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솜하고 오리털하고 같이 섞인 경우가 있죠. 그거를 썼단 소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라벨을 보시면 가급적이면 순수하게 다운 제품으로만 보시려고 하면 그냥 충전재 한 가지로만 써진 거. 충전재 뭐 80대 20. 이 제품을 보고 충전재 1, 충전재 2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썼는지를 알 수 없으면 안 사시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뭐 모자 부분에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롱패딩의 밑부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솜하고 오리털을 같이 섞어서 넣어버렸는지 그거는 뜯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채널 A 기사는 과장 기사라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솜털을 쓴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 보면 라벨도 보면 이제 충전재와 충전재 2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솜하고 오리털이 같이 들어가 버렸네? 솜털인데 왜 오리털이라고 했어? 이렇게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럼 소비자들은 뭐야? 오리털이라고 했는데 왜 솜털이 같이 섞여 들어갔지? 이제 당황하는 거죠. 예. 그럼 이거는 과장 뉴스라기보다는 기자가 잘 모르고 그렇죠. 그냥 일반화에 오류를 맞습니다.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내용 자체도 언급을 안 하는 매체들이 더 많은데 채널A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기사는 계속 나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나오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되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기사였던 거죠. 안 그래도 그 기사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예. 아마 댓글 다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황해가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맞추기 놀이가 한창이었어요.
이 브랜드 과연 어디냐? 예, 브랜드를 밝혀라 이 예. 기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거 구분하실 때 보시면은 이제 그 약간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라벨을 보시면은 충전재 1, 충전재 2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가급적이면 안 사시는 게 좋고, 만약에 사시더라도 이 부분은 어디에다 썼다, 어디에는 솜털을 썼다, 어디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리털을 썼다,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사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를 친절하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자,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쓰게 하는 예. 그런 뉴스가 저는 나쁜 뉴스의 갑일 것 같은데. 예. 그런 사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보통 이제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알레르만 같은 경우, 알레르만 같은 경우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부풀리는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파는. 그러니까 각종 미사오구는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오리털 제품들 아니면 울 제품들 그런 거에서 최고급 제품을 썼다라고 해가지고 미사오구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거는 뭐 10,000명 중에 1명밖에 입을 수 없는 옷이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엄선된이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씁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잡지를 보면 요즘은 그런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뭐 대놓고 전면에 뭐 무슨 브랜드 이게 아니라 유명 모델이나 연예인들이 마치 일상에서 이렇게 화보를 찍는 그런 장면에서 그 제품을 갖다 놓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든지 뭐 번호를 딱 적어놨더라고. 뭐 바지 몇 번, 웃돌이 3번, 신발 4번, 그리고 심지어 화장품 5번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번호마다 제품명이랑 가격이 다 나와요. 그러면 옷 같은 것도 보면은 싼 건 없어요. 대부분 비싼 제품들이에요. 그러면은 독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게 연예인이 입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싸서 그런 건지 헷갈릴 것 같아요. 그 브랜드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싼 옷을 많이 팔아야 많은 돈을 벌거든요. 굳이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중저가 제품을 갖다 줘서 많이 파는 거, 예를 들어 패션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이제 판매사원들한테 의류 파는 손님한테 가서 그 판매를 유도를 하지 용품이나 이런 거 파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의류 하나 30만 원에 팔면 10만 원이 판매 수수료가 떨어지고 용품은 10,000원짜리를 하나 팔면 3,000원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논리에 따라서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죠. 의류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연예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협찬을 하더라도 10만 원짜리 의류를 협찬을 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짜리 의류를 협찬을 해서 그거 한 벌 팔리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비싼 옷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잡지에 협찬 아닌 협찬, PPL인 듯 아닌 듯한 그런 제품들은 일단 경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번 입고 뭐 다시 회수를 하거든요. 사진만 찍고 다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회수를 다 합니다. 주지 않습니다. 안 돌려주는 연예인도 꽤 있다고 그러던데. 글쎄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협찬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는 받는데, 예를 들어서 기왕이면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비싼 거, 그러니까 의류업체 속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비싼 거를 팔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제품들, 자기네가 많이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을 파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제품을 팔면 결국 소비자들도 알 거 아니에요. 속았구나. 다시는 저 브랜드 사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거의 못 느낀다고 보시면 되죠. 소비자들. 왜 못 느끼죠? 누가 입었으니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사진만 찍고 다시 돌려주지, 평상시에 그 옷은 그 사람들도 비싸서 안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또 그거 한번 사면 옛날에 누가 입었었어. 그래서 뭐 전지현 ST 뭐 이렇게 옥션 같은 데 보면 ST 스타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ST 다 뭐 하면 송혜교 ST, 송혜교 스타일, 전지현 스타일. 스타일이었어요? 전 스트리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못 쓰게 하고, 그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꼈던 것들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뿌옇게 모델들. 처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피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식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연예인들이 평상시에 하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번 하고 버리고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지현이 뭐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요. 저는 그 얼굴 모자이크 한 게 모델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캡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귀걸이만 이렇게 얼굴 싹 뿌옇게 처리하고 귀걸이만 나오게 한다든가. 이래서 뭐 송혜교가 뭐 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협찬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효과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제품 고가로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뭐 박 PD님이나 이 PD님이 만약에 이제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은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브랜드 업체들이. 그런 유혹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장사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가짜뉴스 유형이 있나요? 그리고 전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급적이면 뭐 자극적으로 기사를 쓴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의견이 마치 대다수의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왜곡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올겨울엔 사실은 롱패딩이 되게 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겨울 롱패딩이요 패딩 슈즈가 대세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아니 패딩으로 슈즈도 만드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딩을 겉감으로 써가지고 신발 거기다 이제 솜이 들어간 솜 또는 오리털이 들어간 그 예를 들어서 패딩 슈즈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신발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자료가 어디서 처음에 보도자료를 뿌렸나 봤더니 ABC 마트가 그런 보도자를 패딩 슈즈가 잘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각 매체에다 쭉 뿌려버린 거죠. 그거를 제가 봤던 이쪽은 이투데이라는 그 신문에서 그거를 다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마치 다시 패딩 슈즈가 롱패딩에 있어 뜨는 것처럼 그렇게 그 확대 재생산한 거죠. 그거 이 PD님이 그 신발 신고 전철 타면은 다 젖어버릴 것 같은데? 왜 젖어요? 패딩 슈즈가 땀으로? 발에서 그렇게 땀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되게 일부분인 내용들 그런 신발이 그건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던 그런 신발들이 마치 다시 붐을 일으킬 것과 같은 식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기사를 써버리는 그런 이제 왜곡된 기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올겨울 패딩 열풍에도 웃지 못하는 패션 업계.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데일리안이라는 데서 또 그런 기사를 썼는데요. 롱패딩이 잘 돼도 결국은 의류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재생산해가지고 다시 재고를 쌓아놓고 팔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의류업체 생각만 하는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팔릴수록 더 고민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배부른 기사인 거죠. 잘 팔려서 피곤하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또 그만큼 재고를 많이 쌓아놔야 하기 때문에 의류업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를 못 본다라는 진짜 되게 의류업체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소연들을 또 기사화하는 이거는 많이 팔리니까 가격 깎아달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작은 고민들 같은 경우를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사로 만들기 위한 기사를 위한 기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데일리 그리고 데일리한 기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내용이지 해가지고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도 일부 있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또 포털을 통해 가지고 또 쭉쭉 뿌려지다 보면은 사실은 맞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에이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아니 저는 이런 의혹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보도 자료에 아예 트렌드까지 다 박아서 나오는 경우들 그런 거를 그대로 전한 것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처럼 기자들은 사실은 보도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리라이팅을 다른 사람하고 달리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들 자체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 또는 거기다가 업체 관계자 한두 명 다시 통화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더 가공해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쓰는 그런 형태의 기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현장 중심의 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근데 보도자
보도자료 우라카이라고 하죠. 그거 백날 잘 써봐야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그거 누가 봅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패션 기사는 사실은 보도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오는 것들도 많고요. 네. 뭐 제품 아이템 기사, 트렌드 기사 이래가지고 거의 모든 패션 업체 홍보실에서 계속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뿌려줘버리니까 예. 그런 것만 받아도 패션 유통 기사는 다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요. 예. 심한 몇몇 업체는 아예 보도자료에 제목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컨트롤 CN, 컨트롤 V 해가지고 예. 바로 보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저는 뭐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의류 전문 기자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롱패딩을 잘 나가는 것부터 딱 3벌을 딱 장만을 해서 냉동고로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냉동고에서 마이너스 10도, 예. 20도, 예. 30도 예. 체험을 하는 거죠. 제품별로. 예. A 제품은 마이너스 30도에도 안 춥더라. 예. B 제품은 예. 마이너스 10도만 됐는데도 얼어 뒤질 뻔했다. 예. 뭐 이런 거를 체험 기사를 쓸 것 같아. 예, 그런데 그 패션 쪽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전에는 사실은 패션 브랜드 업체가 신문이나 잡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또 엄청난 광고주였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입김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주도 아니고요, 사실은. 옛날에 조선일보 광고주라고 그러면 지금 가을 겨울 돼버리면요 등산업체 광고로 다 도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1개나 2개 정도밖에 노스페이스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브랜드 업체들을 위한 소비자들을 100% 배제한 그런 소위 얘기하는 그 빨아주는 기사를 네.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탄력에 의해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몇몇 데스크들은 아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독자가 보는 신문이 아니라 광고주가 보는 신문을 만들어. 이런 무식한 얘기를 후배들한테 지시를 한다니까. 예. 사실은 예전에 되게 그 광고주가 중요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일부 먹힐 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네.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소비자가 더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특히 패션 상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99%인데 아직도 의류업체, 유통업체 의 그런 어떤 그를 위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기사를 끊임없이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인터넷이 이제 대중화되고 예.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인터넷이 평등에 기반했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모바일로 넘어오면서는 이건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인 기본 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예. 뭐 알고 봤더니 내 친구가 제일모직 직원이야. 그러면은 오히려 이 친구는 제일모직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 이런 걸 더 많이 알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게 또 삽시간에 네네. 공론화가 되는 거고 예.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에만 광고를 해서 여론을 왜곡한다? 네.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요. 점점 그렇게 시대 상황이 변하는데도 아직까지도 패션 업체, 그러니까 패션 업체를 위한 기사는 아직까지도 너무 더디게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패션 기사 쪽에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사실 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 내용을 최대한 부풀려서 쓰는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롱패딩 광풍 평창 아닌 이른 한파 덕분 그러니까 점점점 해놓고 백화점 매출 40% 껑충. 근데 사실은 백화점 매출이 40%가 껑충이 돼버리면 사실은 백화점 대박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아이템들을 이렇게 마치 그 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그 백화점이 의류만 파는 곳이 아니라 가전도 팔고 식품도 팔고 그렇죠. 되게 다양한 걸 팔거든요. 백화점 매출이 40%가 매출이 업이 돼버리면 사실은 백화점이 뭐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저희 GDP도 많이 올라가겠어요. 예. 일부 그 겨울 특수용품들이 그렇게 매출이 증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과장하게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뉴스를 예를 들어서 청취자분들이 이제 걸러내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그런 기사들부터도 한번 의심해보고 한번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그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찾아보는 게. 그리고 이제 업체의 신상품이라든가 업체의 그 일방적인 보도자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은 믿지 않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걸 하나 빼먹으셨어요. 경불진을 열심히 듣는 거. 예, 그 부분도, 예.
그리고 저는 그런 방법을 주로 쓰는데 제가 사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뭐 요즘은 몰이 워낙 많잖아요. 뭐 지마켓도 있고 뭐 직구 사이트도 있고 저희가 또 파트너로 차면 셀러문 같은 데도 있고 그럼 일단 물건을 보면 요즘은 구매 후기 이게 쫙 나오잖아요. 저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을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사용하시면 좋고 혹시라도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그 백화점에서 가급적이면 구매하시지 마시고 대리점이 있으면 인근에 대리점이 있으면 대리점에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백화점에서 구매하시면 한 35% 정도 되는 마진이 백화점으로 다 들어가는 데 비해서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다 이제 소상공인들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마진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소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아주 싫어할 만한 멘트를 아니요. 아니 저는 그게 오히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소비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품을 사야 되는데 뭐 디스커버리를 산다고 하면 백화점 가서 굳이 살 필요 없이 집 가까운 데서 똑같은 제품을 백화점에서 보고 인근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 백화점 안 갔다. 여기서 샀으니까 양말 하나라도 주세요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대리점 주분들은 밝게 웃으면서 양말 하나 챙겨 줄 것 같습니다. 진짜 주나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소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경우 제가 만약에 대리점주여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뭐 30만 원짜리 옷을 사면 10만 원을 자기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그 오디박스의 디도스 공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신세계나 롯데에서 한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상품 하나 짧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상품은 C-밴드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개발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C가 바다, 밴드는 그냥 이렇게 손목에다 넣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인가 하면은 원래 처음에 개발된 거는 어린애들이나 임산부가 배멀미, 여행을 떠나거나 이럴 때 버스 같은 거 탈 때 배멀미를 방지해주는 그런 밴드로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키미테가 있잖아요. 한국에선 키미테를 하는데 그것도 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밴드처럼 손에다 하면은 혀를 자극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관혈이라고 하는 손목 윗부분 그러니까 세 마디 윗부분에다 차는 밴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극을 해주면서 비장이나 위장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은 저도 일본에서 오래전에 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도입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품인데 비해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나 임산부들을 위한.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제품을 의료기기로 누가 수입을 했어요. 의료기기로 수입해가지고 임산부의 입덧 방지 밴드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입덧이 심하지 않습니까? 임신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산부들을 위한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 39,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을 직구로 6,900원 플러스 배송비 10,000원 해서 16,900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제 멀미가 좀 심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부인이 초기 임신 입덧이 있는 경우는 이 밴드를 한번 착용을 해보시면은 아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든 분은 뭐 우리로 치면 한의학이고 중국으로 치면 중의학, 동양의학에 통달하신 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영국이요? 영국 브랜드입니다. 영국 브랜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관혈이라고 하는 그 동양적인 어떤 그 혈자리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양방 의사들은 절대로 뭐 혈 이런 거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의료기기로 판매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기능 제품, 기능성 제품으로 해서 처음에 배멀미 아니면 뭐 그냥 멀미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으로 했는데 한국에서 도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임산부 입덧 방지 밴드로 그렇게 특화를 하고 의료기기로 또 등록을 해서 또 비싼 가격에 또 39,0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불편합니다. 39,000원에 팔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집에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애들이라든가 부인한테 이렇게 멀미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입덧할 때 차게 하면 되게 좋은 상품인데 비해서 이제 39,000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거든요. 예. 일본에서도 2,000엔, 예. 1,800엔, 18,000원 정도에 팔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39,000원에 파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많이 팔린 제품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양방 의사가 예. 오픈 마인드로 예. 동양의학을 접목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 너무 신기한데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양학이나 한방이나 큰 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런 논문 같은 건 사실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제 게시판에다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 밴드. 예. 예. 아니 그러면 실장님은 이거를 직접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 효과가 진짜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약간 매식매식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자 성인용이 아니라 애들과 여성 팔목에 맞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두 짝이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두 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럼 남성용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남성용은 없어요? 예, 남자는 굳이 멀미 안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왜 멀미 안 해요? 저 멀미 그냥 심하게 남자는 하는데. 그냥 키미테 하시고 술 먹은 다음날 미식미식하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도 하면 근데 이제 꽉 끼겠죠. 남자들이 하면. 그렇지만 애들하고 임산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하긴 입덧에 도움이 있을 것 같은 게 술 많이 먹은 다음날 남자들도 입덧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구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있는 분은 하나 구매해가지고 집에다 이제 보관해 놓고 그때그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남자 권정환 대표님, 친환경 제품 인증에 관련된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불편하다기보다는요. 사실 요즘에 친환경, 저희 같은 경우 친환경 세제, 친환경 해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마크를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친환경 세제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PD님들은 그렇게 하면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친환경 세제다 하면. 친환경이면 성분이 화학 제품은 안 들어간 그런 제품으로 생각이 들죠. 사실 생각하기가 보통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대략적으로 저희 요즘 친환경 세제라고 하면은 만들어지는 성분 자체가 친환경적인 성분들, 천연 성분들을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세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 좀 더 나가긴 했어요. 요즘에는 친환경 세제다 하면 세탁도 잘 되지만 헹굼을 할 때 물을 적게 쓸 수 있게 금방 헹궈지는 그 단계까지 좀 요즘에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이제 친환경 세제다 하면 그 정도로 보통 생각하시고 대부분 유화 세제하고 아웃도어 세제가 특히 친환경이란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렇죠. 유화는 어쩔 수 없이 사실 자녀들이 사실 합성 세제들이 위험한 게 옥시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합성 세제가 위험한 게 때는 잘 뺍니다. 근데 그 성분이 옷에 남아 있고 그만큼 독하다는 거가 피부와 맞닿으면은 알레르기나 피부 질환 같은 걸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친환경 세제를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히 유화 세제는 특히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그 유화 세제들을 보면은 이제 어머니들끼리 굉장히 블로그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좀 공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웃도어 세제는 또 아웃도어라는 산업 자체가 환경하고 서로 환경을 가만히 있는 애들을 아웃도어 한답시고 가기 때문에 약간 부채의식도 갖고 있을 거예요.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웃도어 세제, 유화 세제만큼은 친환경이란 말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친환경이란 말을 꼭 붙이는 거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세제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화 세제들은 가정에서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블로그 조회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 식초 그렇죠. 일반 물 이렇게 혼합해서 구연산이나 베이킹 소다는 때를 없애주고
효과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식초 같은 경우는 섬유유연제 효과. 사실 머리 감고 나서 환경 하시는 분다고 생각하시면 린스 안 쓰고 식초로 한번 헹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천연세제를 만들 때 그렇게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주민센터 앞에서 EM 원액이라는 걸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미생물 발효해서 쓰시는. 그렇죠. EM 원액하고 쌀뜨물하고 섞어서 발효해서 한 4일 정도 발효하시면은 주방세제에 거의 흡사하게, 그러니까 뭐 90% 이상 효과 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사실 뭐 사용자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좀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신경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메모해왔는데요. 저희가 먹는 소화제를 가지고 소화제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과 혼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간 액체가 되잖아요. 예. 가루로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때가 탄 부분에. 도대체 이거 뭔가? 그래서 제가 되게 막 인터넷 조회를 많이 해보니까 소화제, 리파아제, 프로테아제. 여기도 아제가 가 있네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성분표가 있으니까요. 그 성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루를 내서 미온수 한 30-40도 물에 이렇게 녹여서 발라만 주시면, 이거는 뭐 세탁을 할 때 크게는 이렇게 비벼주는 거는 약간 좀 뭐 물리적인 방법이라면, 발라만 놓고 약간 화학적인 방법, 발라만 놓고 10분 정도 지난 후에 그러니까 헹군만 해줘도 되는 그런 방식을 또 하시는 주부님들이 꽤 계십니다. 소화제로 때를 소화시켜버리는군요. 네, 좀 굉장히 좀 독특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인터넷에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주부 구단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으신 몇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세제를 구입해서 쓰시는 것도 좋지만 뭐 내가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방법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이제 마크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뭐 먹는 거에도 있고 뭐 저희 같은 주방용품, 주방세제 같은 데도 붙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실 때 사실 이 마크를 받는 거는 뭐 어렵진 않지만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매를 하실 때 그런 거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보통 그 농림수산부에서 그러니까 주로 먹는 거겠죠. 농림수산부에서 해주는 게 무농약, 유기농 마크가 붙어 있고 그 밑에 농림수산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건 무항생제, 뭐 그런 몇몇 가지 이렇게 마크를 해놓는 게 있고, 좀 요즘에 가장 좀 이 마크를 따기도 어렵고 이게 갱신하기도 어려운 마크가 로하스 마크입니다. 로하스. 네네. 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느리게 살기. 이게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마크인데요. 뭐 광범위해요. 사실 세탁 세제에서도 이 마크를 받은 그 상품이 있고요. 보면은 유심히 보시면은 먹는 거에도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여행 상품에도 이 마크를 준다고 하죠. 여행도 친환경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게 왜 어렵냐면 뭐 절차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건 물론이고요. 그 경영 철학이라든지 사회 기부라든지 그런 것도 그 점수에 포함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딴 마크는 한번 따면은 3년 후에 갱신, 뭐 몇 년 후에 갱신인데, 로하스만큼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받아야 됩니다. 와, 이거 힘드네. 그래서 마크를 따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러겠군요. 그러시니까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렇게 그 뭐 무농약 마크 그런 것도 당연히 한 번씩은 보시겠지만, 로하스 마크가 있는지도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그렇겠네요.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사실 친환경 세제 중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루로 만들어진 세제 중에는 로하스 마크를 받은 브랜드 한 가지 있습니다. 니곽스인가요? 니왁스는 우리 안 받습니다. 우리 안 받습니다. 이게 주로 국내용이기 때문에 수입용은 잘 안 붙어요. 국내에서 한 브랜드가 있으시고요. 어디인가요? B&D 생활건강이라는 회사에서 그 제조한 세제혁명이라는 세제가 요 마크를 받았고요. 이름이 너무 멋진데요. 혁명.
네, 그 뭐 좀 생소하긴 한데 주로 홈쇼핑하고 중국 수출 쪽을 좀 하시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예. 요 회사가 그 세탁 세제 중엔 로아스 인증 마크를 받았고요. 그리고 니곽스 니네 왜 안 받았어 하는데 사실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뭐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는 기관에서 그런 걸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는 좀 생소한 말인데 생분해도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세제로 옷을 빨았는데 나머지 잔여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얼만큼이 남느냐. 7일,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90% 이상 없어져야지만이 국내 판매가 허가가 됩니다. 근데 니곽스는 수치가 안 나오죠. 아예 없으니까. 네네. 저희 거는 99.99로 나왔습니다. 아하. 그런 게 이제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수치가 맥스에 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친환경 세제, 수입 세제는 국내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의 검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금은 친환경적인 그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 유통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아스 마크는 좀 굉장히 좀 사실 도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매년 갱신한다는 거는 인력이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못 땄다기보다는 좀 뭐 관심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좀 보실 때 대부분 이렇게 뭐 환경부라든지 그런 데서 저탄소 마크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세제에. 예. 그런 거 보시면은 그 뭐 친환경 세제 말로만 친환경은 아닌 세제니까 구매하실 때 그런 마크 같은 거 한 번씩 보시면은 뭐 좀 지구를 위해서 작은 일 하나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비트냐 아니냐, 니곽스나 아니냐,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니곽스는 이제 저런 비싼 잠바 빨 때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뭐 양말 빨고 이럴 때 비트냐 아니냐, 뭐 샤프란이냐 아니냐, 그쵸. 그것만 고민을 했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브랜드 고민보다는 뭐 어쨌든 자기네 회사에서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거는 특별히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포장에 친환경이라고 써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뭐 어쨌든 간에 환경부라든지 그 공식 기관에서 표시해 주신 마크가 있다면 조금 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작은 노력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구매하실 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친환경 마크의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이건 편안한 진실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제 살 때 마크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세제를 주로 제가 구매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두 분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정보, 저희가 삶의 지혜가 되는 정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죠? 예.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하시고 싶으신가 봐. 이거 끝났네.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는 어디를 썼는지를 알 수 없으면 안 사시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뭐 모자 부분에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롱패딩의 밑부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솜하고 오리털을 같이 섞어서 넣어버렸는지 그거는 뜯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채널A 기사는 과장 기사라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솜털을 쓴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 보면 라벨도 보면 이제 충전재와 충전재 2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솜하고 오리털이 같이 들어가 버렸네? 솜털인데 왜 오리털이라고 했어? 이렇게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소비자들은 뭐야? 오리털이라고 했는데 왜 솜털이 같이 섞여 들어갔지? 이제 당황하는 거죠. 예. 그럼 이거는 과장
정치적 뉴스라기보다는 기자가 잘 모르고 그렇죠. 그냥 일반화에 오류를 맞습니다.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내용 자체도 언급을 안 하는 매체들이 더 많은데 채널A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기사는 계속 나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나오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되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기사였던 거죠. 안 그래도 그 기사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예. 아마 댓글 다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황해가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맞추기 놀이가 한창이었어요. 이 브랜드 과연 어디냐? 브랜드를 밝혀라 이 기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거 구분하실 때 보시면은 이제 그 약간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라벨을 보시면은 충전재 1, 충전재 2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가급적이면 안 사시는 게 좋고 만약에 사시더라도 이 부분은 어디에다 썼다 어디에는 솜털을 썼다 어디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리털을 썼다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사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를 친절하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자,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쓰게 하는 그런 뉴스가 저는 나쁜 뉴스의 갑일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보통 이제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알레르만 같은 경우 알레르만 같은 경우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부풀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파는 그러니까 각종 미사오구는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오리털 제품들 아니면 울 제품들 그런 거에서 최고급 제품을 썼다라고 해가지고 미사오구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거는 뭐 10,000명 중에 1명밖에 입을 수 없는 옷이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엄선된이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씁니다. 그럴 경우에. 잡지를 보면 요즘은 그런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뭐 대놓고 전면에 뭐 무슨 브랜드 이게 아니라 유명 모델이나 연예인들이 마치 일상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글쎄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패션 시장은 거의 정말 업체를 위한 진짜 거의 모든 기사가 도배되다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기사는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불진에만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경불진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청취자분들이 그렇구나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듣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 거면 브랜드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정작 그 사람들이 소비자를 위한 제품들은 거의 출시를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두 분께서 방송해 주셨던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미국 회사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정작 소비자를 위한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한 군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 하나하나 정성을 다 들여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또 거기에 남는 이익을 또 다시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그렇죠. 그런 착한 기업. 자기네 제품 사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살 필요 없이 잘 관리해서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한국 패션 업체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소비를 일으키는 쪽으로 그러기 위해서 뭐 자기네가 이제 광고주가 돼가지고 그 잡지 신문 이런 걸 총동원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계속 뿌리는 거죠. 그러면 정작 소비자들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 구분하기 힘드냐? 어려운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쪽이 특수한 분야고 또 뭐 어려운 영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쉬크, 엘레강스, 뭐 TPO, 스파 우리가 듣는 모든 패션 단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계속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정작 소비자들은 그래서 그런 소리 말고 그래서 뭘 사라는 건데 결론만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결론을 이래서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브랜드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유난히 브랜드가 잘 먹히는 이유가 그거겠죠. 엘레강스는 앙드레김 아저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 앙드레김이 사실은 패션을
대중화시킨 그런 장본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쉬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그러니까 패션 의류죠. 의류 쪽에서는 괜히 어려운 말로 그 다음에 뭐 일부 모델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그게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고 되게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그렇죠. 그런데 다 한국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당구 용어도 다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아하, 그렇죠. 예. 제가 뭐 오늘 주제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고 앙드레 아저씨 얘기가 나와서 방송국 이제 출입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저분은 원래도 라는 그런 쪽으로 너무 획일화된 쪽으로 기사를 몰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패션 기사에 대한 어떤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짜 뉴스 사례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맞습니다. 게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뭐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는 기사 형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의 눈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한다면 비싸게 산 100% 오리털 패딩 뜯어보니 솜털. 예, 채널 A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기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실제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 자체로 보면은 사실은, 마치 다, 예를 들어서, 솜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또 내용 자체도 몰아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는 되게 잘 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한쪽 방면만 부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모든 다운 제품들이 그렇게 취급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닌 것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리털 다운을 안에서 보시면은 충전재 1, 충전재 2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충전재 1은 그러니까 오리털, 솜털, 깃털 80, 20. 그다음에 충전재 2 하면 폴리에스터 100%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옷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중저가 제품들은 그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모자 부분을 폴리에스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100%를 거기다 썼단 소리고요. 그 다음에 롱패딩 같은 경우에는 패딩의 맨 밑부분에다가 폴리에스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부분에다가는 오리털을 넣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등판에다가만 오리털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재 1, 충전재 2라고 써 있으면 그게 어디에 썼는지는 사실은 뜯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재 한 가지로만 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100% 오리털이 맞는데 그 안에 그 라벨을 보시면 충전재 1, 충전재 2라고 섞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썼고 그 다음에 오리털과 그 폴리에스터 솜을 같이 써가지고 썼는지조차도 구분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그 기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건든 건 맞는데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리털과 폴리에스터 솜, 플라스틱 솜을 같이 섞어버린 거를 쓴 거죠. 실제 그 다운 업체들도 그런 제품들이 나와요. 100% 오리털 제품이 있지만 거기다가 뭐 발열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솜을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솜하고 오리털하고 같이 섞인 경우가 있죠. 그거를 썼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라벨을 보시면 가급적이면 순수하게 다운 제품으로만 보시려고 하면 그냥 충전재 한 가지로만 써진 거. 충전재 뭐 80대 20. 이 제품을 보고 충전재 1, 충전재 2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환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정환입니다. 예, 장재영입니다. 일단 애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국가고시 어떻게 됐는지. 네.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인정해준 세탁 기능사가 됐습니다. 진짜예요? 네. 아니 합격증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택배도 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카톡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택배로요? 택배로. 그렇군요. 그럼 그게 성적도 나오나요? 네, 당일날 공개해주고요. 합격, 불합격 나오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신청을 하면 요즘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종이 쪽지라는 게. 그렇죠. 보통 보면은 뭐 면허증도 번호만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듯이 예. 번호는 공개되는데 본인이 신청하면은 택배로 아하. 증서가 옵니다. 예. 아니 근데 궁금해요. 몇 점 맞으셔서 합격하셨는지. 점수는 미공개로 하겠습니다. 아, 턱걸이 하신 거 아닌가요? 간단. 네. 아직 늦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국가고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탁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것처럼 예. 그 국가고시 중에 세탁 기능사라는 네. 그런 뭐 과목이 있어서 경쟁률이 10,000대 1은 넘는다는 엄청난 자격증이죠. 경쟁률은 엄청나지만 합격률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합격률도 높군요. 네네. 그래서 그 뭐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자격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자격증 자체가 본래 기능보다는 그 외국인들이 그 비자 연장을 위한 그런 자격증을 많이 변질돼 가지고요. 예. 뭐 있긴 하지만 특별히 내놓기는 뭐 자랑스러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어우, 근데 무지 자랑하셨잖아요. 들어오면서 합격했다고. 나 합격 먹었어 이러시면서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땄으니까 잠깐은 기뻐하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뭐든지 따면 기분 좋죠. 그러니까요. 운전면허 그거 합격했을 때도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도 그 딱지 고수를 땄을 때 얼마나 좋아. 아, 그거 자격증이 아니잖아. 어쨌건 따면 좋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패션 시장에도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다. 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각 상품에 대한 뭐 불편한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작 패션 시장에서도 가짜뉴스들 말 그대로 그 소비자를 속이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랑 좀 달리 유난히 패션 쪽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 지향적인 내용이 95%, 소비자를 위한 기사는 한 5%. 말투가 저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카메라 꺼지면 야 이 새끼야 막 원래 남자의 목소리가 걸걸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분을 직접 그 말해 본 적, 그러니까 말은 몇 마디를 해봤는데 말투는 방송에서 나오는 말투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 안 나갈 때 어떤 말투나 이런 거는 잘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만나는 애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놀래거든요. 저희는 방송 목소리랑 평상시 목소리랑 똑같대. 근데 반대로 알죠. 반대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근데 앙드레 김 선생님은 방송 목소리랑 평상시 목소리랑 다르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 뭐 그분이나 뭐 진태욱 씨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패션을 대중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이외에 그분들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공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막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단순히 소재도 볼 줄 모르고 패턴 쪽도 모르고 그런 소재,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된 데 비해서 그분들은 옛날 재래시장 때부터 직접 몸으로 뛰면서 배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예. 자기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똑같은 옷, 신발을 계속 입었거든요. 네. 근데 앙드레 아저씨는 그래도 디자이너인데 왜 그 흰 옷 펜싱할 때 입는 옷 같은 그거를 왜 계속 입는 겁니까? 아, 근데 그 옷도 그 같은 하얀색 옷이라고 해도 세 벌 네 벌을 하루에 계속 교체해서 입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벌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않고요. 입지 않고요. 그때그때 행사나 이래서 장소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 있습니다. 같은 하얀색 계통이라고 해도. 그게 자세히 보면은 다른 옷이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스타일도?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군요. 이제 하얀색 옷들이 많기 때문에 왜 맨날 하얀색 옷만 입나라고는 하지만 각각 행사에 따라 각기 옷을 계속 바꿔 있습니다. 하얀색 옷이 때가 잘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으면 때가 까맣게 끼게 되는 거죠. 블랙도 있고 예. 뭐 골드도 있는데 왜 하필 흰색일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패션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하얀색 계통의 옷을 입더라도 의류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성이거든요. 그 사람에 맞는 스타일이 자기가 제일 편한 옷을 입는 건데 지금 한국 패션 쪽 같은 경우는 획일화, 너무나 일관되게 획일화되는 쪽으로 많이 가버리게 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만 가도 옷 되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입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옷을 입나 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올겨울 뭐 그쵸. 보시면 아시겠지만 롱패딩 그냥 그렇죠. 주야장창 롱패딩 어그 인기 있을 땐 주야장창 어그 그러니까 이제 획일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은 점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씩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쪽이겠죠. 그거에 비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잡지나 신문 같은 경우가 패션 업체에 어떻게 보면 이익을 대변